네, 조금 전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홀로 갯벌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의혹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이제 서면을 통해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서면 입장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외부와 논의를 한 바 없다라고 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지금 일각에서 이제 뭐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와의 이제 만남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금 묘사가 된 바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각에서 거론되는 또 다른 인사와도 대화라든지 만남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정치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 발표를 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좀 이 의혹이 불거질 수가 있고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식으로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을 밝힌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면을 통해서 이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를 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양지민 변호사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관련자들을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제보를 받았다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법조인으로서? 그렇죠. 사실이라고 한다면 재판 거래 의혹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삼권 분립에서 사법권의 가장 정점인 대법원장 자리에 위치해 있고 이러한 직무 관련해서 내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하겠다라는 암시를 한다라든지 시사를 한다라든지 네. 그것도 내부적으로 법관들끼리 있는 그러한 회의라든지 업무를 논의하는 과정이 아니라 외부의 정치적인 인사와 함께 그것도 일방과 가까운 그러한 정치적 인사와 함께 이러한 논의를 했고 알아서 잘 처리를 할 것이다.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이것은 대법원장직을 놓고도 거론이 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청렴하지 못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본인의 직무 유기 내지는 직권 남용 행사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사실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절차는 또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강하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본인은 네.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뭐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제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의혹에 이제 그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다 낱낱이 이제 뭐 피의자,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문으로 소환을 해서 이걸 수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보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또 구체적인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뭐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재판 거래 그리고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특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에 착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선을 그어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의혹 제기라든지 제보가 고소장 내지는 고발장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건 접수가 있어야만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각의 고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일단은 들여다보는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변론으로 특검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검이 출범할 때 특검법을 제정을 해서 특검 출범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범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그 범위가 나와 있고요. 물론 이것이 조금은 애매모호할 수 있는 뭐 관련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뭐 지금 일각에서는 뭐 내란행위의 일환이다라고 해서 포섭을 네.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포섭된다라고 볼 여지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좀 모호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개정한다라든지 다른 차원의 논의가 다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시민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고 이재석 경사 사건에서 이제 대체 왜 혼자 출동을 했는가 당직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출동을 할 때는 2명이 출동을 하는 게 원칙인데 1명이서 출동을 했고요. 알고 보니까 같이 당직을 하던 근무자들이 이제 휴게 시간을 가지러 갔던 건데 이 상황이 어쨌든 지금 정상은 아닌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이재석 경사가 야간 시간에 저렇게 물에 빠진 70대 중국인을 구조하기 위해서 홀로 이제 출동을 하게 됐고요. 결국 본인의 구명조끼를 저렇게 벗어준 이후에 본인은 이제 물에 휩쓸려서 끝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외부로 알려진 이후에 동료 경사들이 외부로 이 사건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저렇게 입장 발표를 하게 되고요. 알고 보니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그 근무 규정이라든지 내부 규칙에 의해서라도 항상 2인 1조로 출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편의점을 갈 때에도 식사를 할 때에도 2인 1조가 같이 움직이는데 왜 저 야간에 홀로 구조 활동을 하러 가는 저 상황에서 한 명만 출동을 시켰느냐.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땐 홀로 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관내에 아무도 없다라든지 모두 다 구조 현장에 나가서 정말 사람이 없을 때는 혼자라도 출동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이 4명이 6시간의 휴게 시간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사실 깨워서 바로 같이 2인 1조로 출동할 수 있던 상황이었고요. 내부 규칙에 따르더라도 야간 시간에는 6시간 휴게 시간이 아니라 3시간의 휴게 시간만 보장이 될 수가 있고 사실은 깨워서 나가는 것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윗선에서는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경에서 자체 조사하지 말고 이제 외부 기관에서 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봐라라고 한 상황인데 규정에 보면요.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근무자의 휴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근거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휴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라는 것은 물론 휴게 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휴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휴게 시간이 있는데 업무상 긴급하게 구조를 나가야 된다라든지 계속해서 구조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줄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넣어놓은 조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지금 상황에는 딱 알맞은 그러한 법적인 해석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동료들이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버튼 하나만 눌렀으면 휴게 시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그 컨테이너가 경보음이 울리고 바로 즉각 출동할 수 있었던 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윗선에서 사실은 팀장이 홀로 출동할 수 있겠냐라는 의지를 묻자 이 경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홀로 출동하겠다라고 하고 끝내 그 호출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위험한 상황에 혼자 내보낸다라는 것이 첫 번째 잘못돼 보이고 휴게 시간 관련해서도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다 이행이 됐고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지라든지 관련 기록을 수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절차적인 문제는 좀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안일한 대처가 결국 이런 큰 사고를 낸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당시에 일지를 조금 허위로 적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규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허위로 작성을 하고 나중에 수정을 한 게 드러난다면 더 죄가 중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한 뭐 공무원들이 쓰는 일지라든지 그리고 관내에서 사용하는 업무 일지나 이런 기록들의 경우에는 공문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위로 작성했다.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물론 이것이 가장 중한 혐의는 아니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어쨌든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혐의가 가장 중하겠지만 이러한 더불어서 허위 일지를 작성했다라는 부분은 형사처벌 로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내부적인 이제 징계의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일지를 관리하고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의무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소홀히 한 책임을 또 별도로 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속한 현장 대응이 부족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전 녹취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당시에 서프보드를 투입하는데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다.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즉각 대처를 안 한 걸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무전 녹취록을 토대로 보면 사실 이제 서프보트라는 것이 저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이 헤엄쳐 나오게 되면 물에 휩쓸려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를 위해서 투입되는 이제 보트인데요. 이 보트를 투입하는데 40분 가까이 소요됐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조에 있어서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이러한 뒤늦게 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 경사가 상황을 보고 이것을 무전을 통해서 이 지휘부로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전달받은 지휘부가 언제 어떠한 장치나 시설물을 투입을 시켜서 이것을 구조를 해야 되는지를 적절히 판단해서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인명 구조를 위한 매뉴얼이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그것이 제때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정황이 추가로 입증된다면 이 부분은 유죄 혐의를 더 높이는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 이 해양경찰청이 지역마다 지정하는 구조 거점 파출소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거점 파출소가 영흥 파출소였는데 이 영흥 파출소에서 현장 상황에 대한 어떤 상부 보고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80여 분이 지나서야 그러니까 현장에 사태가 벌어진 지 80여 분이 지나서야 상급기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 경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 경사를 현장으로 내보내도록 지시를 한 그 팀장에게 제기되는 그러한 혐의인데요. 그 팀장이 이 경사가 홀로 나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 경사와 직접적으로 이 무전을 주고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연락이 두절된다라든지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물이 굉장히 많이 차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본인의 실책 그러니까 2인 1조로 내보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경사를 홀로 내보낸 본인의 실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사람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빨리 지휘라든지 보호 체계를 통해서 윗선으로까지 도달을 하고 이것을 보다 광역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80분이나 지나서야 실제 이 경사가 홀로 출동했다. 지금 위기 상황이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 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뒤늦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미 구조의 골든타임을 넘어서 그러니까 손 쓸 수 있는 시간을 넘겨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사건이 동료들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제석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유족도 만나지 말고 장례식장에도 가지 말아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이거 명백한 은폐 시도로 보여지는 정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한 은폐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에 다들 하는 이야기가 이 언론과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이 경사는 그 자체로 사실 이미 영웅인데 이 경사를 영웅 만들어야 되니까 언론과 접촉하지 말고 유가족에게도 최대한 좀 조용히 있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사실은 이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의 원인을 파헤칠 수밖에 없고 그 원인에 있어서 혹시 누군가의 책임이 있느냐를 묻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책임을 묻게 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 제기가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 두려워서 은폐를 시도한 것 아니냐 입막음을 시도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경사들이나 유족들이나 더 사실은 이제 좀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외부 기관이 맡아서 엄정하게 조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뭐 어떤 기관에서 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객관적으로 상황이 좀 규명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경찰 해경이 이제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조직 내부에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외부 기관이라고 칭한 것은 일단은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 뭐 검찰이라든지 어떤 다른 수사기관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전문가들로 외부 인원으로 꾸려진 전문가단을 구성을 해서 예. 진상조사 차원을 해보자라는 것일 수 있고요. 이렇게 외부 기관의 경우에는 전문가로 꾸려진다라고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까지 어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의 그러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판단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특별한 이의 사항이 없는 이상 경찰이 수용해서 이 부분대로 수사를 이어나간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경찰 내부에서 해경 내부에서 조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